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어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아무도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되었는데요. 경찰은 고인이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확인되었으나 타살 또는 협박, 폭언, 폭행 등 입건할 만한 범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교환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냐며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이 주장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수사를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워낙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이라서요.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했는지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20명 인원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사했다. 뭐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 메모, CCTV 등을 분석하고 뭐 작년 기록까지 다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뭐 경찰 조사의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회도 열고 검찰과 협의를 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스트레스 이외의 특별한 사건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낸 건데요. 당시에 이제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부모가 뭐 특권층의 누구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 이런 소문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에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전교조,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이 이제 입을 모아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족은 경찰 조서 내용, 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해서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내밀한 수사 자료는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쉬워 보이진 않고요. 오늘 유족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고위층 뭐 연루설 이런 얘기가 돌았지만 또 뭐 지목되던 사람들은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지긴 했고 예.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의혹이 제기되고 했고 아무튼 핵심은 그 연필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필 사건은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 뭐 이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이제 관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2명과 통화를 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통화 녹음 파일을 끝까지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폭언이나 협박의 증거를 찾진 못했고요. 또 이제 카카오톡 내용 등도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는 뭐 범죄의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연락을 계속해서 그 압박을 줬다. 이 의혹도 있었잖아요. 경찰은 고인이 업무의 야간 시간에 학부모로부터 문자 한 건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긴 했는데 학내 업무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했던 거라 이걸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교실에 있는 업무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해서까지 반드시 수신을 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렇죠. 그 충분히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퇴근 후 카톡 금지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카톡 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지금 착신 전환해서 전화 통화니까. 왜 이렇게 뭐 받지 못하는 걸 되게 걱정을 했던 거죠 고인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좀 각도를 틀어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순직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고인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경찰 단계에서는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은 거라서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인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좀 공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서 받은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인데요. 국과수는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요지의 심리부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모두를 이제 어떤 원인으로 지적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개인 신상 문제를 뭐 견뎌낼 수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순직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보자면 순직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인사혁신처와 연금공단도 뭐 그렇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실 규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수사 과정에 뚜렷한 허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죠.
저는 이제 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지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악인 몇몇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이고 또 교사의 의무와 노동권을 어디까지 하는지의 사회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약간 국회에서의 관심이 좀 시들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교원단체들은 교권 사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내진 못하더라도 고인을 기억하는 다른 길이라도 좀 계속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